네,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세워보는 한눈에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출발을 해봐야겠죠. 시장 이야기를 하려면 반도체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 상황. 오늘 오전에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매출은 79조를 기록하며 분기 최대를 나타냈는데 반도체 부분만 떼고 보면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3조 8,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7조를 기록했던 하이닉스와는 대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나온 건데요.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대표님, 사실 8일에 잠정실적 발표한 이후에 많은 증권가에서 좀 기대치를 낮췄어요. 한 4조에서 5조가량으로. 근데 그조차도 하회하면서 약간의 실망감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DS 부분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이유 뭐였습니까? 일단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반은 잘 팔렸는데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고 또 하나가 이제 2분기 때는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아마 5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1조 후반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로 번 거 파운드리로 지금 까먹고 있다. 지금 물량을 못 받으면 공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파운드리가 여전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DS 부분이 3조 8천억이라고 하는 8천억대 조금 넘었는데 8,600억 영업이익이 한 9조 1,8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 9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 다행히 이제 문제는 이제 DS 부분인데 네. 영업이익은 이제 잠정 때랑 비슷했는데 DS 부분이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이 보통 아주 낮게 보는 데가 한 4조 2, 3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3조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이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부분들을 여전히 이제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근데 왜 보합권에 있냐 빠지지 않고 지금 이미 다 반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삼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미 실적에 관해서는 주가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쇄신 방향을 어떻게 가냐 어제 뭐 기사도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임원들 전원 물갈이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DS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 사장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지금 어떻게 쇄신을 할까 시장에서는 그걸 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쇄신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달라질까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은 좀 더 빼기까지 지난번에 한 5만 5천 원대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바닥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 5천 7백원까지인가 한번 빠졌었죠. 그 이후로 강한 반등이 한 이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뭐 산 것 같지만 아주 이틀 합쳐봐야 한 30만 주 조금 더 샀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또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어제 310만 주 이상 팔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전히 바닥 잡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PBR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을 때는 1배 근처까지 내려오고 PBR로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성장 사업이면 아마 퍼로 계산할 텐데 퍼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PBR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1배 수준에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2배 수준에서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호황일 때 2배거든요. 이제 보통 이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는 AI에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지금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올라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도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20만 원 넘어서 사신 분들은. 근데 지금 이제 한 2배 수준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가 한 2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이닉스도 올라가려면 뭔가 또 확 좋아진다는 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 여전히 반도체 시장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면 거의 비슷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사업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조 500억이라는 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지금 4분기에도 8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 당분간 삼성전자가 좀 쫓아와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건 말씀드려서 지금 SK하이닉스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급 과잉 얘기 자꾸 나오고 하는데 메타라든지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까지 다 이제 그 실적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캐펙스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걸로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캐펙스 투자를 좀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싶어도 지금 TSMC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를 물량을 빨리빨리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전히 아직은 HBM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I 가속기도 쇼티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와줘야 이게 좀 해소가 될 텐데 지금 뭐 조건부 공급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공식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를 좀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쇄신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그럼 저희가 주목해야 될 쇄신 카드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토대로 또 4분기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HBM에 대한 어떤 이 삼성전자의 네. 이 뭐 어떤 변명이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이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세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뭐 HBM에 대한 수요 둔화나 이런 부분을 네. 하면서 이 SK하이닉스에서도 이 부분을 답변했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확정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나오고 또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그 창립 기념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좀 이 주가에 먼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제가 봤을 때도 오늘 주가 흐름도 그렇고 바닥을 다진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어떤 그 특별한 좀 이슈가 없었을 때 또 이제 좀 신용 잔고도 많이 좀 개인 쪽에서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수급적인 어떤 이슈가 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저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은 이 8월달 중순부터 9월까지 이어졌던 이런 상황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뭐 4분기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적보다도 삼성전자의 이 AI 쪽에서의 이 대처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 수준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계속 이 바닥에 대한 부분을 다지는 걸 몇 개월 더 이어갈지 이 부분이 좀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뭐 8조의 영업이익까지도 기대된다라고 이건희 대표님이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럼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고 주가의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하지만 일단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오히려 2%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오늘 하락 이유 뭡니까? 일단 뭐 전반 오늘 이제 이번 주는 크게 보시면 사실은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대형주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장이죠. 다음 주에 이제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좀 안고 있고 거기에 또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칩스법 관련돼서 결국에는 치포 동맹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정책을 비판한 건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보조금 줘가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하냐?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알아서 들어올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죠. 그 부분이 또 이제 여전히 진짜로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 물론 그거는 실현되기 좀 불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좀 동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시총과 뭐 하이닉스의 시총 그다음에 거래 패턴을 보면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원래 좀 더 큽니다. 베타가 더 크고요.
그래서 빠질 때는 막 2, 3% 빠지고 올라올 때는 또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하이닉스도 지금 121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3분기에 대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또 이제 가이던스들이 계속 바뀔 텐데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주가는 또 방향을 좀 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의 그 사안을 보면 여전히 지금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뭐 내년 물량까지 거의 다 팔려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실적은 내년까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도 팔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언제 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관해서 AI 관련 질문도 챙겨봐야 되겠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잘 발표하긴 했는데 문제는 또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정이 좀 있었고요. 우리 국내 관련 기업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차장님, 저희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이유가 이 반도체, HBM과의 앞으로 투자가 얼마나 더 확대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AI의 미래는 좀 어떨까요? 가이던스 실망, 이게 AI 투자와도 연결이 될까요? 우선 가이던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어떤 실적은 예상치대로 나왔던 네. 상황이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은 불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러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오늘 빠진 이유가 가장 크고 근데 오늘 빠지는 이유가 뭐 삼성전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봤을 때도 26위까지 LG는 솔루션 제외하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섹터별로 이제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위에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특히 이제 뭐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그 불안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메타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투자 금액 그 이상의 투자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돼서 이 부분이 조금만 좀 미스가 났을 때는 주가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생산성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떤 HBM에 대한 부분의 완판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도 삼성전자도 이제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이 HBM의 수요에 대한 실적을 내놓는 부분은 큰 무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만 접근하면 문제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어떤 그 이슈의 잡음이 나왔을 때는 이런 좀 주가에 대한 수준은 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투자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또 변화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오전장을 뜨겁게 하는 하락 쪽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섹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전주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꾸준히 상승을 한 바 있는데요. 이걸 다 되돌리게 될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죠. 자, 일단 우리나라가 체코와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대표님 먼저 좀 도와주시죠. 우리와 체코의 본계약이 내년 3월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 결과가 내년 3월 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에요. 우리 본계약도 좀 미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미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뤄져서 뭐 될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네. 안 될까 봐 문제인 거죠. 지금 입찰 가격을 이제 너무 뭐 거의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이 거의 절반이었다. 뭐 그래서 체코가 안 할 수 뭐 이거를 안 물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예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다 우리가 원전 지었을 때 뜯어간 돈이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돈을 또 지금 그 이상을 요구할 텐데 훨씬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주고 나면 과연 우리나라가 남는 게 남는 게 있느냐 없다. 이런 거가 지금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동유럽 쪽에 추가 수주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추가 수주권을 그럼 앞으로 그럼 웨이스팅하우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계속 남아있는 과제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렸을 때 그러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 보면 대형 원전 관련돼서는 사실은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반면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SMR을 서로 이제 뭐 AI 가속기 사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전기까지 지금 원전까지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SMR 시장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을 텐데 그쪽은 지금 미국의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또 떨어질 때도 급락이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거죠. 왜냐하면 아직 삽도 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SMR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획해서 허가받고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뭐 빨라야 4년, 5년 이렇게 걸릴 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원전에 이제부터 원전은 갈 거야라고 덤비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정도 하락이 나오면 이거는 체코 원전 이미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셨던 분들이 갖고 있다가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SMR 때문에 샀는데 지금 다른 이제 체코 원전 네. 이슈로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그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주목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2만 원 이하면 충분히 뭐 저는 뭐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SMR 사업 확대하면 과연 돈 벌 수 있는 회사가 몇 회사가 있을까? 찾아보면 사실 뭐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하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끌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발전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원전 자체의 기술력보다는 발전 기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뭐 BHI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과연 미국 가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하나만 국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 하실 거면 뭐 미국 주식 하시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래도 국내 관련주 가운데서는 딱 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력을 지난주 출연 때도 이런 조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성웅 차장님 의견은 좀 어떨까요? SMR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원전주인데 그리고 원전주는 지금부터라도 봐야 됩니다라는 조언이 사실 2주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전략 좀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이제 원전 사업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제조업들에 비해서 다른 제조업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제품을 생산해서 바로 파는 구조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원래 이런 이 웨스팅하우스나 이 프랑스 쪽에서도 우선 협상자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는 이제 지난달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죠. 뭐 그리고 또 여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주식 시장에서의 이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오는 걸 좀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이 원전 사업에 대한 이 어떤 손해 구조에 대한 또 이의가 좀 정치권에서도 나와주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섹터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둬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좀 원전 사업에 대한 관련주들은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뭐 팀 코리아죠. 이쪽에서의 상장된 기업들은 우선 몇 개 없습니다. 뭐 대우건설, 뭐 두산 엘러비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이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원전 기자재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이 실타래처럼 많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섹터의 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선 B는 피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도 저는 계속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도 역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여러 가지 뭐 동유럽 쪽이 다가 아니죠. 이런 기본적으로 종합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판단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이 저가에 좀 원전주에서 좀 담는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담아도 된다. 뭐 이렇게 또 길게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열어둬도 된다라는 조언도 더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원전주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라는 건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조언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22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종목별 움직임은 어떤지도 종목으로 시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려아연입니다. 자, 29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고려아연이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달고 좀 낙폭을 많이 만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대의 조정입니다. 이유는 경영진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3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약 7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저희 국민연금 따라서 같이 매도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은 없을지 좀 헷갈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조언 좀 주시죠. 그냥 없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뭐 한마디로 이제 뭐 사실은 싸움 자체가 거의 개싸움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예. 1% 가지고 이제 0. 몇 프로 가지고 지금 차이가 이제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사실은 유상증자라는 카드까지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 MBK 쪽이랑 지금 영풍 쪽이랑 싸우는 과정을 보면 지금 지분이 워낙 타이트하게 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유상증자 그럼 여기서 하자고 하면 참여할 분들 거의 없겠죠. 그러면 남는 거 자기들이 다 인수해가지고 인수할 수 있는 물량만큼만 지분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셈인데 그러면 이제 그 가격도 오히려 공개 매수하는 가격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건데 이거를 과연 금감원이 좌시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뭐 기업 가버넌스 포럼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마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흔들면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팔 기회는 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개인들이 들어가서 내가 수익 내고 나오겠다. 뭐 그러면 운이 좋아서 수익 낼 가능성은 있지만 운이 나쁘면 반대로 그러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맞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빠져나올까를 고민해야 된다. 항상 끝은 제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아마 이거 경영권 싸움 끝나고 나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주가는 다시 40만 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결국 제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고려아연에 대한 분석,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더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성욱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고려아연이 황제주로 등극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하반기인데요. 이게 되돌림 가능성을 일단 이건희 대표님은 열고 보셨거든요. 투자 전략, 보유자의 영역,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까? 되돌린다는 것보다도 이게 저는 이제 불안한 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경영권 분쟁 자체가요. 네, 네. 그렇죠. 유상증자가 또 성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지분이 또 비슷해지는 이 지분율이 좀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지분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매수세를 또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기화 또 이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존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플러스로 지금 뭐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이 어떤 지분 싸움에 대해서 어떤 조사에 대한 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 이제 국적 공방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고려아연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뭐 변동성 계속 그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부분 또 예상을 할 수가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유자 영역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에 또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도 저는 적당한 시기 때 일반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마음속에 유념해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위에 있지만 이게 좀 펀더멘탈적으로 좀 가려진 상황이 지금 몇 달 계속 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유자 영역에서 약간 좀 이 주식 실현에 대한 부분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익 실현 기회를 계속해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었고요. 이성욱 차장님, 저희 반도체도 한 종목 연이어서 좀 봐주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 일단은 상승이고요. 강하진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내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호조가 기대된다라는 건데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어떤 고객사,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고객사,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이 프리미엄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 쪽에서 어떤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술력은 그 전부터 이제 AI 쪽 얘기 나왔을 때 항상 이제 부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이번 3분기 때 말을 해줬고 또 이제 그 분할에 대한 이슈를 뭐 철회했죠. 워낙 이 청구에 대한 금액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은 높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이 튼실하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그 전에도 좀 주가 좀 떨어졌던 부분을 항상 매수 기회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분명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이번엔 건설주로 한번 가볼까요? 건설주 자체에 대한 매력은 아직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태영건설이 7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구간에서 상한가가 풀리기는 했지만 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탄력이 붙을지 궁금한데요. 7개월 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거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일단 그냥 이유는요? 거래 재개돼서 제자리 정도 갖다 놓은 정도. 그래서 많이 가야 제가 볼 때는 뭐 한 6천 원 좀 넘어가면 계속 눌릴 것 같은데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진 건 없습니다. 태영건설이 지금 여전히 지금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게 다 풀리거나 뭐 건설 경기가 확 살아나야 되는데 확 살아날 기미 없죠 지금. 예,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일부 뭐 강남 서초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건설 경기 좋은 거 아니냐 그쪽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나머지는 여전히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고 태영건설이 지금 그렇다고 뭐 빅4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 경기가 확 좋아야지만 사실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오랜만에 거래가 되니까 제자리 정도 갖다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인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이제 거래 재개됐으니까 기뻐하실 텐데 그러면 언제 빠져나올지 고민하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맥시멈 가봐야 한 7천 원 정도가 고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오늘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의 향방을 통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함께 하시죠.